오늘 또 뽑은 리포트도 좀 보고 가야죠. 오늘 보면 산업 측면에서 주목할 게 많은데 오늘 이 리포트 첫 번째는 반도체가 과연 언제까지 상승할 것인가라는 신한증권의 현대차증권의 리포트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주도주 얘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꽤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지금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로서 떠오르고 있는 거지요. 네, 기존의 BBIG 성장주에서 경기 관련주로 넘어왔는데 해운주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다? 그렇게 보기에는 주도주의 성격이 좀 종목 구성이나 시가총액이나 이런 게 좀 작잖아요. 해운주. 예를 들면 정유주 이런 게 뭐 차화정 이렇게 묶여서 가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뭐 해운주 하나만 갖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긴 어렵잖아요. 어제 황 팀장님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거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그리고 뒷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인데요. 반도체와 장비 업종이 언제까지 상승할 것이냐. 신한금융투자에서 제가 또 현대차라고 잘못 얘기했네. 신한 맞습니다. 신한에서 일을 했는데 보자고요. 이건 이런 거죠. 지금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 삼성전자나 소부장들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분들 얘기는 이제 초입이라는 겁니다. 초입. 현재 위치는 주문량이 증가하는 초입 구간이고 3분기에는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그리고 4분기에는 주문량이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는 그런 사이클, 그다음에 4분기에 현물가가 오르고 내년 1분기에 고정가가 반등하는 이런 순서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3분기까지 메모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동안 몇 차례 공급이 계속 이제 공급과 수요의 싸움인데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특히 더 그렇거든요. 수요가 늘어나면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거고 공급이 늘어나면 반도체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인데 몇 차례 보면 2008년의 금융위기, 2011년의 유럽 재정위기, 그 다음에 2018년 위기 이럴 때 보면 다 그 전에 공교롭게 2018년에 미중 분쟁, 그 전에 이렇게 캐펙스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맞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아직 이제 증설보다는 수요에 관한 게 높기 때문에요. 보면 주가는 디레이팅을 해소하고 주가가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좀 낮았던 것들이 해소되고 리레이팅을 개선한다. 그러면서 반도체 좋게 보면서 삼성전자를 목표가를 85,000원 잡았고요. 하이닉스를 13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도주로 가면 이제 기대감들이잖아요.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실적이 이제 조금 4분기쯤 좋아질까? 3분기는 생각보다 좋았네라고 생각하는 거지 눈에 확인된 건 아닌 건데요.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주문량 증가 전반부에 있다는 겁니다. 전반부에 있어서 출하량이 늘고 이런 상황을 결국 좋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디램, 서버 디램이 늘어나고 반도체 고정 가격도 내년쯤에 또 늘어날 수 있고 이런 점으로 해서 좋게 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이분이 이 자료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신한인데요. 여기 보면 그 장비주까지해서 이분이 여기 탑픽 종목으로 뽑고 있는 종목이 아주 좋은 종목이 다 들어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 반도체 가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 올린다고 2개 들어있고요. 커버하고 있는 장비주 가운데 원익 IPS, 오늘 원익 IPS 많이 올랐죠. 원익 계열에 대한 좋은 점이 많았고요. DB하이텍, 이 비메모리 쪽에 이제 기대가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진테크, 한리반도체, PSK, 원익머티리얼스, 에로티 베큐um, 이 다 정말 종목 굉장히 많잖아요. 반도체 가운데. 그 가운데 아주 눈에 띄는 종목들만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언제까지 상승할 것인가? 지금 초입이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주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신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리포트 다음은 석유화학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제 산업 얘기가 오늘은 좀 많습니다. 산업 얘기. 석유화학에 대한 그 의견들도 굉장히 많아요. 석유화학도 많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내용들이 반도체는 다 좋게 보시고요. 석유화학 쪽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반도체 IT가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한다는 건 뭐 다들 이의가 없을 거고, 정유화학은 주도주가 예전에 차화정이면 갈 수도 있는데 정유주 이런 거 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정유화학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혹시 정유화학주 가운데 여러분들이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올려주세요. 얘는 현대차증권에서 이런 자료를 냈는데요.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르네상스를 기대하며 꿈꾸며, 화학 섹터 얘기 요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오늘 S-오일 많이 올랐죠. 오늘 보면 그동안은 롯데케미칼 같은 주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화학주들이 롯데케미칼 지금 많이 올랐고요. 주봉인데도 이래요.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올랐죠. 45도 각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유주들은 못 올랐거든요. 이제 화학주에 비하면 S-오일 같은 경우 S-오일도 보면 오늘 6% 오르면서 갭주고, 아까 화학주보다는 못 올랐는데 정유주들도 좀 올라오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정유화학 얘기를 많이 하셔서요. 정유화학에 대해서 르네상스가 온다니까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려고요. 자, 현대차증권의 자료인데,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르네상스를 기대한다. 백신이 나와도 당분간 유가는 $50 넘지 못한다. 포장용 수요, 위생용 수요, 거기 내구재 수요까지 화학 섹터에서 좋다는 겁니다. 요즘 금호석유 같은 게 여러 손에 장갑, 위생 장갑 이런 거, 라텍스 장갑 많은 거 이런 거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집에 음식 배달하게 되면 다 플라스틱 포장지에 오게 되고 이러면서 코로나가 사실은 화학의 수요들을 더 앞당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급 부담이 있지만 우려는 낮아주고 좋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태양광 밸류에이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정유화학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걸러들어야죠. 사실은 이분들이 거짓말 한다는 건 아니고 자기 섹터니까 나쁘면 좋게 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골라서 보면 되는데, 2021년 내년을 이제 한국 석유화학의 어떤 전환기로 본다는 거고요. 보면 이제 정유에 대해서는 정유는 뉴트럴 중립 의견을 냈네요. 역시나. 근데 화학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인즉슨 저유가가 당분간 지속된다. 저유가가 지속되게 되면 화학업종에게는 좋은 거죠. 원재료이니까. 정유업종은 유가가 좀 올라야 정제 마진이 오르니까 유가가 낮은 거는 정유업종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화학의 수요가 위생 수요, 포장재 수요에 대해서 내구재 수요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공급 부담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2차 전지, 태양광 같은 친환경 산업도 업그레이드 되는데, OCI나 이런 것, OCI도 옛날 이름이 동양제철화학이잖아요. 동양제철화학. OCI가 옛날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동양제철화학이 엄청난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그 당시에 언젠가요? 줄여서 우리가 동철이라고 불렸는데, 동철이 아세요, 여러분들? OCI인데, OCI가 이걸로 팔자 고친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로 하나 잡으면 사실 주식 끝납니다. 이거 월봉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보이세요? 동철이가 이때는 동양제철화학이었어요. 동양제철화학. 야, 이 참 월봉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2007년, 8년에 5만 원이었었네요. 5만 원이 40만 원 갔다가 또 리먼 사태 오고 나서 11만 원, 11만 원부터 해갖고 얘가 6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국면에. 야, 이런 게 주도주죠, 그죠? 이런 거 하나 잡으면 인생 그냥 주식 그냥 몇 년 놀아도 된다니까, 이런 거 하나 잡으면요. 근데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 펀드 매니저 하다가 나오신 분들이나 이런 개인 투자자, 큰손 개인 투자자, 그분들을 뭐라 하더라? 개미라고 하는 거, 매미라 하더라, 매미. 펀드 매니저 출신의 개인 투자자들을 매미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이걸로 돈 번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사실은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여기서부터 23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먹었냐? 못 먹었죠. 한 20만 원대 사갖고 40만 원대 팔고 이걸 왜 못 먹었을까 하고 있는데 어쨌든 2배, 3배 났던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이게 동량제철화학 옛날에 동철입니다. 동철이. 지금은 이제 OCI로 하는데 엄청나게 하락했죠. 사실은 이 주식을 사자는 건 아니에요. 사자는 건 아닌데 이것도 화학 섹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섹터 얘기 좀 더 하면 아까 화학이 좋은 게 기존의 화학 섹터가 좋은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신재생 에너지도 좋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팬데믹이 이 코로나가 사실은 화학에 대한 수요를 더 앞당겼다는 겁니다. 앞당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내 화학업체들 좋게 본다는 거고요. 탑픽 종목을 뭘로 꼽았냐면요. LG화학,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이렇게 세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LG화학은 우리가 2차 전지만 알고 있는데 화학 섹터의 업황이 굉장히 좋다. 그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한화솔루션은 이제 옛날 하나케미칼이죠, 이거. 이제 하나 화학도 있고 이쪽이 태양광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은 약간 순수화학 쪽이지만 화학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롯데케미칼은 봤었고 LG화학도 우리가 주가 알고 하나솔루션 한번 볼까? 주가 어떤가? 하나솔루션. 헐 많이 올랐네, 그죠? 이게 월봉인데 주봉으로 보더라도 올 초에 2만 원일 때 아이고 기대감 가졌다가 코로나 오면서 9천 원 갔다. 그때는 못 산다. 이때는 못 사고요. 이제 10년 만에 기회가 왔다고 저도 부르짖었지만 못 사고 조금 용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맘때 얼마요? 그 다음에 요맘때쯤 산 분들은 지금 보면 그때가 13,000원, 19,000원, 2만 원만 샀어도 지금 49,000원이네요. 예. 하나솔루션. 근데 좋게 본다는 겁니다. 화학업종이 좋아서요. 예.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석유화학 업체 좋게 본다. 정유는 중립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네, 누구는 팔자 고치고 나왔을 수 있고 누구는 한강 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지요. 네, 어려운 거고요. 네, 이모션님은 하나솔루션 2만 원대 스케일핑해서 많이 갖고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못 들어간다. 스케일핑 하셔도 수익 내셨으면 뭐 되는 거죠. 추세니 그렇게 추세를 못 가지고 가더라도요. 네. 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가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목할 리포트 기업 얘기하겠습니다. SL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가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투자 의견 올리는 리포트들은 매일 본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한생 같은 경우 스트롱바이 외치는 주식들은 꽤 눈여겨본다.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자다가도 쳐다본다. 이제 스트롱바이는 잘 안 외친다니까요. 스트롱바이는. 그래서 보면 오늘 그 SL에 대해서 하나금융이 투자 의견을 올렸고 목표가도 올렸는데요. SL이 어떤 회사인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SL은 자, 우리가 또 기업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거 기업 얘기까지 할게요. SL에 대해서 하나금투에서 투자 의견 목표가 올렸는데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바이로 올렸고요. 목표가를 13,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렸으니까 꽤 올렸는데요. SL은 뭐 하는 회사냐?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네.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럴 때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SL이 자동차 부품 회사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럴 때 회사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SL의 이 홈페이지를 보면요. 일단 이렇게 보면요. SL 서봉재단, 이게 아마 창업주가 호가 이제 서봉이신가 보죠. 제품들이 보면 사업 분야. 주로 자동차에 납품하는 그 헤드램프 있죠, 헤드램프.
헤드램프 이런 거, 헤드램프 여기 차에 보면 이 앞에 헤드램프, 그 다음에 이 뒤에 우리가 리어 램프라고 하는 후미등이라고 하죠. 후미등, 여기 뭐 안개등, 이런 거를 주로 하는 데가 이제 SL입니다. SL, 자동차. 그런데 보면 이게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거 알 겁니다. 이 차는 보니까 무슨 차야? 이 차만 하더라도 연식이 꽤 있어 보이는 차인데, 왜냐하면 헤드램프가 기존에 이렇게 우리 조명 같은 등이잖아요. 요즘에 이 앞에 헤드램프는 뭘로 바뀐다? 다 LED로 바뀌잖아요. 보면 GV80 이런 것들 뭐 현대차, 기아차 보면 LED로 보면 그 전조등이나 후미등들 보면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추세가 뭐 헤드램프는 사람의 눈이거든요. 눈. 이 헤드램프 모양을 딱 보면 이 차가 주는 이 모양이 얼굴이 딱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헤드램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샤시 쪽도 있는데, 샤시 시스템, 차 안에 뭐 여기저기 들어간 샤시는 비중은 많지 않은 거고요. 않은 것 같고요. 미러, 예. 요즘 자동차 타게 되시면 요즘 이거 자동으로 타면은 리모컨을 누르면 쫙 열렸다가 쫙 닫혔다가 이게 자동 폴딩 기능 폴딩 다 되잖아요. 이런 것들 리어 뷰 미러인데 원래는요. 그냥 우리는 백미러라고 부른다. 예, 백미러. 그다음에 실내에 있는 이런 미러, 이런 거를 하는 회사가 바로 SL이에요. SL인데. 그런데 일단 리포트 조금 회사가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게 되면, 왜 SL의 목표가를 13,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렸나요? 올린 이유가 있네. 주가가 15,000원이니까 목표가를 넘어갔으니까 올렸네. 일단 올렸는데, 이유인즉슨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서 실적 회복 속도가 빠르다. 1분기인가요? 적자 났었는데 연간에 빠르게 흑자가 나고 있고요. 올해 주당 순이익이 31%, 내년에 12% 오를 걸로 봤습니다.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발생했던 회계 이슈에 따른 거래 정지에서 벗어나서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PER을 목표가 지금이 내년 이익 기준으로 7배니까 자동차 부품사들이 PER이 배수가 많진 않죠. 많진 않을 텐데 7배, 9배지면 굉장히 낮은 거 아닌가요? 네, 영업이익은 6.4%, 여러 계열사들을 합병해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대, 기아차, GM의 신차 출시 효과, 신차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헤드램프나 이런 거 다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 만들잖아요. eGMP라는 건데요. 아이오닉 5 뭐 이런 쪽에도 다 LED 램프를 수주했다는 점에서 성장성이 높다는 겁니다. 램프 쪽은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회사예요. 자, 오늘 공부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기업을 볼 때 보면 얘 말고 SL이죠. SL. SL의 주가입니다. 주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에 거래 정지가 들어갔었는데요. 이 기업 HTS에 보면 이 기업 관련해서 금감원 다트로 들어갈 수 있는 연결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트요. 요 다트라는, 다트 아시죠? 다트? 요거 다트 아닙니다. 금감원에서 얘기하는 기업 포털, 기업 정보를 알려주는 게 다트인데 아주 좋은 자리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가서 항상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이런 거를 시간 있을 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하는 얘기가, 워렌 버핏은 이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런 우리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지도 않을 거고 자기는 도서관에 가고 분기 보고서 맨날 복사해가지고 쌓아놓고 이거 보는 게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증권방송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여기 보면 회사가 언제 생겨가지고 주로 어떤 걸 하고 있고 이런 게 쭉 나오고요. 이 기업이 뭐 하는지가 여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 보면 제가 보려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아까 헤드램프나 이런 쪽
회사에서 사업의 내용, 이게 중요해요. 사업의 내용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지금 뭘 하느냐,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 변동,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이게 보시면요. 국내 시장 점유율의 헤드램프가 얘가 올해 3분기에 65.7%예요. 압도적이죠? 그죠? 잘 안 보이는 미안해요. 이게 확대가 안 되네. 그러니까 헤드램프 쪽에 SL이 납품하고 있다. 그러면 업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고작 많아봐야 한 20% 30%면 상당한 그 점유율 아닌가요? 얘는 헤드램프 쪽에 65.7%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굉장한 거죠. 그죠? 램프 쪽에서. 네, 그 밖에 셰시 쪽은 한 13, 매출 비중에서는 이 램프 쪽이 81%, 그 다음에 셰시 쪽이 13%, 금형 기타가 5.1%. 여기 보면 임원들이 월급을 얼마를 받고 있는지 또 여기 대충 보면 그림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충곤이라는 분이 대표이사 회장인데 이분이 44년생이니까 창업주인 것 같고요. 44년생이면 몇 살인가요? 2020년에서 1944년, 77살이시네요. 이성엽이라는 분은 경영총괄 등기 임원인데 대표이사상, 이분이 딱 아들 같죠? 예, 같은 이씨에다가 70년생입니다. 김한영, 이분은 성이 다르니까 대표이사인데 전문 경영이구나. 이런 게 각이 딱 나옵니다. 보면 이 사업 보고서를 좀 보시고요. 다시 원래 돌아와서 얘가 시간 5시 넘었네. 예. 얘가 거래 정지가 한번 됐었는데요. 거래 정지가 왜 됐었는고 하니 이거는 좀 나가고 이때 일봉 5월 SL 일봉 5월 19일 날, 5월 20일 날부터 해서 이때까지 7월 6일까지 한 2달 동안 거래 정지가 됐는데 이 분식회계 관련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분식회계는 굉장히 기업들에게 타격이 큰 거거든요. 분식했다 이러면 사실은 엄청나게 기업이 나중에 도산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텐데 이 회사는 조금 특이한 게 보면 그 분식이라고 하는 건 이익이 적게 났는데 많이 난 것처럼 보이는 게 주로 분식이거든요. 분식이라는 게 먹는 분식, 라면 짜장면 분식이 아니라 분칠한다 뭐 이런 그런 그 느낌이에요. 분식이라는 게 잘 포장해서 이제 아닌데 진짜처럼 보인다는 게 이제 분식인데 이 회사는 어쩔 때는 그 이익이 실제보다 좀 많은 것처럼 하기도 했고 어쩔 때는 이익이 실제보다도 이익이 적은 것처럼 만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어려움은 뭐냐면요. 현대차, 기아차 이런 데서 거기 완성차 업체에서 딱 목줄을 재고 있잖아요. 단가 저 사장님 좀 잠깐 들어오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우리 좀 상황이 안 좋아서 단가를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낮춰야 돼요. 뭐 거기다가 SL이 현대차에서 단가 낮추라는데 됐고 손아 줘버려 이러면 뭐 영업 못 하잖아요. 그럼 쥐어짜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들쭉날쭉하면 안 되니까 영업이익이 많은데 실제로 줄여놓은 적도 있다니까요. 늘린 적도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그때 거래소에서 상장 실질 검사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풀려났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하락했는데 그때 그 방송에서 제 아침 방송에서 한투증권의 장영혁 팀장이 그때 여기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아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까 쌍용양에 지금 거래정지 들어갔는데 거래정지 이유가 뭐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거래 재개될 때 딱 보고 있잖아요. 이때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때 보면 그때 장영혁 팀장이 해갖고 이 거래정지 딱 거래 다시 풀릴 때 SL 같은 회사는 괜찮은 회사인데 이 약간 좀 노이즈가 있어서 거래정지 됐다. 이때 관심 있게 보자. 그때 여기 11,000원대였어요. 여기 그때 딱 얘기를 근데 저는 사실은 스토리를 잘 몰랐거든요. 잘은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15,000원, 거의 16,000원까지 왔어요. 예, 굉장히 그런데 지금 이제 SL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좋게 본다는 거죠. SL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에서 지금 15,950원인데요. 목표가 2만 원으로 잡았고요. 이게 자동차가 지금 잘 가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현대모비스, 만도 뭐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SL이 단기적으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우리가 노이즈를 기회로 삼았던 알고 있는 위험은 위험이 아니거든요. 모르고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11,000원, 12,000원대 샀으면 지금 좀 재미를 봤을 텐데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목표가를 올렸기 때문에 하나금융투자에서 조금 눈여겨서 보시지요. 네. 네, 라이브쇼 오늘은
그 황유현 팀장이 얘기한 주도주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요. 네. 네, 여러분들은 네. 안 떠드는 사람 이름 적습니까? 떠드는 사람 이름 적는 게 아니라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호흡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호흡이 좀 덜 됐고요. 네, 또 이제 또 내일 얘기할게요. 얘기한 것들 쭉 한번 보시자고요. 반도체, 석유화학,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이런 쪽 눈여겨 보십시오. 지금 선물 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지금이면 유럽장이 또 열리거든요. 늘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지금 이때쯤 되면 이제 유럽장이 열리기 시작해서 유럽 상황들 보고 또 선물 지수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서 오늘 쫙 미국이 어떻게 갈까? 지난번 알려드린 그 investing.com 여기 보시면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내일도 오를까요? 미국 제가 investing.com 그때 한번 가르쳐 드렸죠. 여기 investing.com 저도 모바일로 봐갖고요. 좋은 정보들이 많은데요. 선물 지수가 다우가 0.8, 나스닥이 0.5, 대략 0.78 정도 선물 지수도 오르는군요. 분위기가 워낙 사실 좋아서요. 미국 주가 오늘도 지금 이 분위기로 하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주식 라이브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예고해야지. 내일은요, 제가 일주 전부터 예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시장이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시장은 투자자들 항상 너무 좋을 때 정말 잘 갈 수 있는가를 고민을 살짝 해봐야 되고 너무 나쁠 때 다들 패닉에 빠졌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잘 가고 있지만 큰 조정 내지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몇몇 있다. 몇몇 있다. 그래서 그 인사이트를 과연 지금 이렇게 잘 가는데 왜 조정이 오냐. 조정도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세게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세게 흔들릴 때 변동성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라는 거예요. 지금 흥분해서 하지 말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을 내일 모셔서 또 젊고 잘생긴 또 애널리스트가 내일 오실 거니까 특별히 여성 동지들 특별히 많이 와주시고 내일 그 얘기 하도록 미리 예고 드리고 갈게요. 주식 라이브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